뉴욕 관리들은 월요일에 유나이티드에스 CEO 브라이언 톰슨의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펜실베이니아 경찰에 구금된 사람이 26세 루이지 만지오네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맨지오네는 월요일 아침 뉴욕시에서 약 275마일 떨어진 알투나의 맥도날드에서 가짜 신분증과 그의 실명이 적힌 신분증을 소지한 혐의로 구금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뉴욕시에서 급히 소집된 기자회견에서 니피디 국장 제시카 티시는 맨지오네가 총과 가짜 뉴저지 신분증을 소지하고 체포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 신분증은 용의자가 총격 사건 며칠 전 호스텔에 체크인하는 데 사용한 신분증과 일치했습니다. 맨지오니는 아직 톰슨의 죽음과 관련하여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타임즈에 따르면 그는 경찰에 가짜 신분증을 제시한 것과 관련하여 지역 혐의로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는 총격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기 위해 뉴욕으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티쉬는 구식 탐정 수사와 신시대 기술의 결합이 법 집행기관이 용의자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중이 우리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는 힘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말했다. 이제 이 사건은 형사사법 절차를 거쳐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성과를 자랑스러워하지만 물론 가족이 애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임스는 경찰이 신문을 위해 데려온 사람의 개인에 대한 선언문을 회수했으며 여기에는 건강보험회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의 단서는 50세의 보험 임원인 톰슨이 새벽 직전 맨해튼 미드타운의 힐튼 호텔 밖에서 가면을 쓴 괴한에게 총격을 당해 사망한 지 6일 만에 나왔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외곽의 유나이터드헬스 본사 근처에 살았던 톰슨은 힐튼에서 열린 회사의 투자자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총잡이는 며칠 동안 법 집행기관을 피해 다녔는데 처음에는 전기 시티바이크를 타고 근처 센트럴 파크로 이동한 다음 사라졌습니다. 관리들은 그가 뉴욕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버스를 탔고 어퍼 웨스트사이드의 호스텔에 머물렀다고 생각하는데 그곳에서 그는 데스크 직원과 애정을 나누는 듯 마스크를 내리는 모습이 비디오에 포착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용의자는 얼굴이 마스크와 후드로 가려진 모습으로 도시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번화한 도심 거리에서 저명한 건강보험 CEO가 살해된 사건은 통로 양쪽의 사람들 이 온라인에서 환호에서 샤덴프로이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논평의 물결을 일으켰고, 이는 미국의 건강관리 시스템이 심각하게 망가졌다는 양당의 인식을 강조했으며 심지어 임원 중 한 명이 냉혈하게 처형된 사건조차도 대중의 동정을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총격 사건 이후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건강관리 품질에 대한 견해는 24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총알 껍질에 거부, 방어, 증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이는 살인의 동기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터드 헬스케어 CEO 살인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된 관심인물. 루이지 맨지오네 26세로 확인된 이 사람이 총기 혐의로 펜실베이니아 중부 알투나 타운에서 구금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맨지오네에서 발견된 총, 마스크, 가짜 신분증이 톰슨의 살인범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지오네에서 발견된 손으로 쓴 문서가 그의 동기와 사고방식을 말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케니 형사부장은 3페이지 분량의 문서에 다른 대상은 없었지만 미국 기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맨지오니은 집에서 조립할 수 있고 추적하기 어려운 유령 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케니는 말했다. 그는 그 총은 3D 프린터로 만들어졌을 수 있으며 9mm 탄을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돌파구는 니피디, FBI 및 기타 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수색의 6번째 날에서 나왔습니다. 당국은 관심 있는 사람의 수많은 비디오와 사진을 발견했고 이를 통해 그가 총격 현장에서 탈출하고 도시를 떠난 정확한 타임라인을 개발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망지오네는 메릴랜드에서 자랐고 펜실베이니아에서 대학을 다녔으며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는 하와이 호놀룰루였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초기 정보에 따르면 맨지오네가 압수한 총기는 3D 프린터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위 유령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용어는 DIY 키트로 집에서 제조한 일련 번호가 없는 총기를 말합니다. 이 총기에 대한 비판가들은 일련 번호가 있는 전통적인 총기처럼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려스럽다고 말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키트 제조업체가 신원 조사를 실시하고 무기의 일련 번호를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연방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표준 총기 생산업체와 동일한 요구 사항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10월에 폐지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판결은 개인이 개인적으로 만든 총기의 합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판매되거나 양도되지 않는 한 개인적인 용도로 합법적입니다. 오툴은 용의자의 배낭에서 모노폴리 게임의 가짜 돈이 발견돼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그것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가 이것을 게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이 한 일의 엄청난 정도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표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버팔로 대학의 사회학 및 범죄학 조교수인 크리스토퍼 데니스는 이 총격 사건이 미국 의료 시스템의 불평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촉발했으며 이는 당국의 범죄를 해결하라는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압력을 제쳐두고도 시간은 항상 본질적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건에서 멀어질수록 범인을 찾을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데니슨이 말했다. 결국 누구도 이 사건이 또 다른 DB 쿠퍼 사건으로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늦게 공개된 용의자의 최신 사진은 택시에 있는 카메라로 찍은 것으로 보이며 그는 파란색 의료용 마스크와 후드 재킷을 입고 있습니다. 한 사진에서 그는 뒷좌석에서 칸막이를 통해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진에서는 거리에 있습니다.